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남자 이재용 백동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특별 대담을 했었죠.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디지털 경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디지털 경제면 아날로그 경제는 이제 그냥 물러가는 거냐, 디지털 경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SOC, 네. 뉴딜, 한판 뉴딜 얘기하면서 뉴딜 얘기했죠. 네. 그동안은 이제 SOC 하면 뭐 강을 개발한다든지 뭐 도로를 개발하는지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디지털 경제의 방점을 계속 뒀어요. 디지털 경제의 방점을 둔다는 얘기는 데이터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가 결국은 IT 쪽으로 비대면 원택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결국은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교육, 인터넷 원격 진료, 인터넷 회의, 그 다음에 뭐 그 데이터 축적시켜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그쪽으로 새로운 그 취업 인구를 늘리고 그래서 고용을 늘려가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포지션을 맞춘 게 바로 디지털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들 그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로 IT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서로 얘기하는 그 바이오 헬스 관련돼서 원격 진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왔던 4차 산업 분야들 이런 것들에 더 힘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대통령 취임 3주년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한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근데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겨온 위기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위기에 꼬꾸라졌고 어떤 분들은 그 위기를 악재를 호재로 삼아서 확 일어난 분들도 있고 이래요.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죠. 이번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1997년 IMF 때부터 쭉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1997년에 IMF가 터졌을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해 준 것이 바로 벤처 육성 정책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사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법인세를 50%를 5년 동안 감면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 활성화, 벤처기업 활성화를 시키니까 그때 뛰어든 사람들이 그 네이버의 이해진 씨, 다음에 이재용 씨, 그 다음에 그 NC소프트의 김택진 씨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쟁쟁하네요.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로 지출을 하기 부담스러워졌는데 이 전염병까지 왔으니 지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때도 원택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지갑에 돈이 없으니 그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그런 소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부가 풀어준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 메꾸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고민한 게 바로 그 가성비 소비라고 하는 것, 자기 위한 소비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등장한 것이 쿠팡, 위메프, 그때였나요? 뭐 저기 티몬,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들이 이때 2010년에 주로 들어왔어요. 그런 정부의 정책적인 것이 있으니까 앱 개발에 들어갔고 그때 나온 게 이제 뱅크 샐러드니 토스니 뭐 이런 게 등장을 했고요.
2015년 사스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게 확 커져버린 거죠. 네. 배달의 민족도 커져버렸고 네. 쿠팡도 확 커져버리고. 네. 그럼 2019년, 2020년 이제 코로나19가 왔는데 요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냐. 언택 비즈니스. 근데 정부가 디지털 경제를 키워준다고 그런다. 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UD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 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럼 디지털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고민 하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영역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투자를 한다면 그렇죠. 어느 종목에 뜨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투자를 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일반 직장인들은 뭐 내가 직접적으로 어디다가 뭐 큰 돈을 투자 이거 안 되니까 주식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디지털 경제에 그 앞으로 선도할 주식 시장을 선도할 기업들은 많이 오를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걸 한번 찍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뜨기도 하겠지만 이게 그 정부의 정책은 그로부터 6개월, 1년 뒤까지 계속해서 꾸준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게 하나 있어요. 인터넷 교육. 인터넷 교육이요?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 작년 12월부터 지금 올 5월까지면 6개월을 그렇죠.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6개월 안 가는 동안 공부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인터넷 교육을 했잖아요. 인터넷 교육 관련된 주가는 지금도 뜰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첫 번째 인터넷 교육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몇 가지 탁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뭐 YBM이라든지 메가스터디 이거 다 나와요. 그다음에 또 아이스크림 애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럼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게 전염병에 안 걸리고 전염병에서 빨리 낫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안 만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원격 진료. 그 다음에 내 손에 패치 하나 붙였더니 패치가 내 혈압을 하루 종일 체크해주고 내 가슴에 패치 하나 붙였더니 하루 종일 심장을 체크해준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 뜰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디지털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싸움. 그럼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하고 하는 그런 데가 뜰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들이 뜰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눈에 팍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좋을까라고 봤더니 결국은 앞으로는 뭐 이 데이터 관련된 건 알서포트니 뭐 오픈베이스니 뭐 이런 데가 뜰 것이고 원격 의료는 인성정보니 뭐 비트컴퓨터니 이런 종목이 뜰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정부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긴 게 하나 있다면 이번 정부에 생긴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발생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자동차요? 요즘 현대자동차가 막 아니던데. 처음에 안 팔렸죠. 요즘 중국에서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급격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런가요? 왜 팔릴까요?
차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그러나?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어. 그러니까 자기 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동안은 카쉐어링을 이용했는데 예. 그랬더니 또 거기도 위험하다. 내 차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를 가는 온전히 나 경우는 혼자만의 공간인 차. 그렇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가 뜨는데 그래요. 그 중에서 이번 정부가 이제 그 자동차에서도 그 이 공기에 대한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수소 자동차. 예. 수소 자동차 부분이 뜰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그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네. 바라보면서 이건 투자의 대상이구나. 단순하게 뭐 누가 대권 후보로 올라가고 누가 어떻게 됐다 이런 테마주가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반응한 테마주가 결국은 수익을 상당히 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수소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봐요. 뭐 딱 뭐 떠오르는데 현대자동차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던데. 그렇죠. 지금 장. 앞으로는 좀 간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얼마인가 지금 주가가? 수소 자동차 이런 이제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그렇죠. 만들어내는 회사가 뜰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 또 주식 제가 기사를 보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옛날에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했거든요. 네. 요즘 20대가 투자하면 전 국민 투자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20대가 주로 투자하는 게 미국 시장도 글쎄. 많아요. 직접 투자할 수 있거든요. 키움증권에 들어가면 해외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걸 뜰 것이냐. 그래서 한동안 팡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팡. 네. 이 팡이라는 종목을 잘 보면 뭐 아마존 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페이스북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조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 보면은 경제 동향뿐이 아니고 이게 세계의 어떤 정세 같은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죠. 돌아가는 판을. 그렇죠. 예, 오늘은 그 문재인 대통령 3주년 특별 담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얘기 잠깐, 그리고 주식의 동향, 주식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고요. 내용이 괜찮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